두 자리 환자 수랑 세 자리 환자 수랑 느낌이 다른 게.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1917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신풍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우리가 체크했었던 이슈들, 그러니까 많은 이슈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뭐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주주분들께서는 좀 편한 주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위치도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까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 혹은 생각을 한번 좀 보자면, 지금 그리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위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왜냐면 이게 매물 소화가 무조건 다 되고, 매물 소화가 다 된 다음에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수렴한 다음에가 더 위에서 떨어지는 매물보다는 아래에서 추가로 더 들어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정배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이것저것 글을 보니까 뭐 제가 했던 말을 어디다 그대로 갖다 베껴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악플 세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뭐 혹여나 뭐 제 말이 뭔가 일리가 있어 보여라고 하면은 본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디다가 퍼다 나르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똑같아요. 지금도 명확하게 어쨌든 간에 고점 대비 혹은 뭐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던 구간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건 아직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친구가 이 10만원 위로 한번 움직여주는 걸 보고 거래를 싣고 매물 소화를 해주는 거 보고 나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 구간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아놨던 구간에서도 너 나중에 올라가는데 너가 그때 지켜보라 해가지고 내가 추매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디다 퍼다 나르지도 마시고, 누구한테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뭐 이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 말이 틀린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공개 저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이 악플을 아주 그냥 쏟아져 받고 있더라고요, 혼자. 가슴이 아파서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물 소화를 해줄 때 움직임은 쏘고 밑으로 빠지는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추가적으로 반등을 줄 때 세력들 입장에서 돈을 많이 안 쓰고 끌어올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때문에 쏘고 빠지는 흐름에 대해서 너무 야 이거 쏘고 더 갔어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쏘고 빠지는 흐름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와줘야 좋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좀 저점을 다져놓고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밑에서 더 사주면서 물량을 공격적으로 잡아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역시 똑같은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흐름을 보였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신풍제약이 이제 뭐 76명에서 뭐 100명대로 환자 수를 늘렸죠. 그래서 환자 수를 늘렸는데, 최근에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부강약품도 어떻게 보면 이제 FDA에 이제 임상 신청을 했고, 박셀바이오는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보건 당국에서 요청을 보안 자료를 요청했어요, 박셀바이오한테. 야, 너네 이거 뭐 너네 생산 시설의 기준은 알겠는데,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너네 생산 시설의 기준은 알겠는데 너네들이 혹여나 이 면역 항암 관련해 가지고 해외로 나갔을 때 그 표준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셀바이오에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보안 자료를 내라. 부강약품도 지금 뭐 새로운 임상을 또 추가로 하는 것도
좀 글로벌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왜냐면 부강약품 뭐 특허도 준비했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FDA 승인도 받았고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신풍제약은 현재 해외에서 계속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팩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팩트. 그죠? 누구나 알 수 있는 팩트. 근데 환자 수를 늘린다? 근데 뭐 신풍제약 사이트 우리 금요일날 봐서 알겠지만 임상 2상만 해도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한데 임상 3상 얘기라는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제가 환자 수를 늘린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왜 늘렸을까? 굳이 어차피 76명의 환자 모집하고 76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3상에 진입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임상 2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수를 늘렸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첫 번째는 3상을 미리 준비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상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해외라든지 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임상 2상 치료제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오늘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뭐 3상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려면 해외에서 임상을 두 자릿수로 진행한 임상이 거의 없어요. 임상 이상이. 네, 제가 알기로 셀트리온도 100명대 넘어갔던 것 같고 종근당도 러시아에서 100명대 넘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세계에 시판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더 더 큰 그림을 본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임상 환자 수를 좀 늘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굳이 76명의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세 자릿수였어요. 환자 그 임상이. 근데 76명으로 줄었죠. 속도 낸다고. 다시 110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신풍제약 측에 처음에는 야 우리 글로벌하게 가보자 라고 했었을 것 같고 임상 환자 수를 줄였을 때 일단 속도를 내자 라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환자 모집을 늘림에도 불구하고 예정되어 있던 회사에서 나왔던 4월에 완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봤을 땐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3상도 어차피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종근당 모두 발표 나왔을 때 3상을 전제로 하는 어떤 너네들이 3상을 한다는 조건 하에 어떻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그거를 경험적으로 신풍제약 측에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니들 3상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해줄게 라는 반문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미리 환자를 늘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려면 뭐 남아공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뭐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임상 2상 3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환자 수 충분히 2상하고 3상하고 차이가 뭐였죠? 2상에서는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진짜 효율이 있는지 안정성을 검사하는 단계라면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근거로 봤을 때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 플랜을 세워놨는데 뭔가 한국이 제일 빠를 것 같다라는 뭔가 생각이 나온 것 같아요. 환자 수 늘렸음에도 4월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거 말고는 굳이 환자를 늘릴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부강약품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임상 이상이 60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새로운 경증에 투약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FDA 한 것도 부강약품이 의약품 안전나라에 들어가면 똑같이 신풍제약처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약간 느낌인 것 같아요. 두 자리 환자 수랑 세 자리 환자 수랑 느낌이 다른 게 부강약품이 몇 명이었냐면요. 처음 이제 종료가 된 게 몇 명이었냐면 60명이었어요. 그럼 신뢰를 얻기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추가 임상이 몇 명이냐면 아까 1차가 중등증 60명이었죠. 40명이 합치면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이랑 크게 별반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오늘 10만원 구간 한번 건드려 줘봤다는 거 의지를 한번 볼 수 있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사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셌어요. 왜냐면 반도체랑 자동차 이쪽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갈 데가 없다 보니 바이오 쪽으로 한번 좀 수급에 쏠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좀 위치를 보면은 뭔가 이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그래서 많이 밀렸다가 저점 잡고 물량 소화를 해주는 과정이라면 언젠간이 아니라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될 때쯤에 공격적으로 한번 돌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봉을 꽉 채우면서 이 종목이 쫙쫙쫙 날아갈 거라고는 당장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때문에 윗꼬리를 주는, 쏘고 빠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와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물량을 개인들이 소화해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특히 기관들이 소화를 해줬을 때 좀 더 신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정도만 이제 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보다는 제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부강약품도 60명에서 40명 늘려서 100명을 맞춰둔 것도,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 시작한 애들은 임상 환자 수가 다 세 자릿수가 넘어갔어요. 근데 국내에서 하는 애들은 지금 신품은 줄였다가 세 자릿수로 넘어간 거고, 부강약품은 했다가 추가로 더해서 세 자릿수를 맞춘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 그대로만 계속 보면서 영상을 꾸준히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장중 라이브 방송, 장마감 라이브 방송, 무료 추천 종목 주식 교육 자료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 메뉴에 친구 추가, 아이디로 추가,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해 주시고 참여와 메시지 보내주셔야 저희가 친구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층 채널 꼭 조심하시고요. 좀 뭔가 긴가민가 하다 하면 회사로 전화 주시면 확인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반 단기 매매 남성 한 종목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 청산하면서 꾸준히 수익 청산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봄인데 모르면 손해보험 해가지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1년에 120만원이고 한 달에 10만원이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이나 뭐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 된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 된다, 아니면 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한 번에 단박에 내 계좌를 바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시세가 나오면 최소 두 자리에서 목표로 세 자리까지 보는 그런 매매를 주로 하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신풍제약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